네,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우리 만배영 얘기를 좀 준비해 봤어요. 만배영이 기자들한테 돈을 뿌렸답니다. 2억씩. 제가 만배영이랑 좀 친한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별로 안 친했나 봐요. 이 만배영이 상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잘해줄 때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 뭐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그럴 때, 야, 너 우리 회사 올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뭐 냉큼 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죠. 예. 그랬는데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냐고, 그죠? 예, 내가 여러 가지로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잘 아는 형이 너 우리 회사 올래? 라고 얘기해주면 정말 한편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형이 말이야, 형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난 되게 나름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안 그랬나 봅니다. 2억씩 뿌린 사람이 있었대요. 꽤 많았나 봐. 자,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다? 김만배가 기자들을 매겨 살린다 얘기까지 나왔었대요.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김만배 기자가 2억씩 뿌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분양권까지 줬다 합니다. 야, 나는 아파트 분양권 근처도 못 가봤는데 이 양반 정말 대단하네요. 자,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습니다. 형님이 기자분들 먹여 살린다면서요? 라고 정영학이 말을 합니다. 형님, 맨날 그 기자분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현찰이 좀 필요해. 아, 현찰로 할까요? 다음에는? 예. 자, 기자들에게 2억 원씩 줬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야, 오늘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듣는데 충격이었어요. 억대의 돈을 준다? 야, 저로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억대의 돈을 받는다. 기자가 억대의 돈을 받는다? 다른 사람한테? 글쎄, 그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나? 예.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 꽤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먹여 살린다? 그리고 뭐를 줬고, 아파트 분양권을 줬는데 몇 지구, 몇 지구에 몇 동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자세히 실려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이게 단순히 뻥이나 그냥 입에 발린 말이거나 그냥 좀 허풍을 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단계가 되죠.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자, 이 메모도 같이 나왔는데요. 녹취록뿐만 아니라 메모도 같이 나왔는데 이 내 메모에 보면은 김만배가 돈과 아파트 분양을 기자들한테 줬다라는 메모가 쭉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김만배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돈, 분양, 그 다음에 최종지급, 뭐 그 다음에 기자들, 보이시죠?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여기에 김만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돈, 분양 보이시죠? 3매 48지구. 그 다음에 기자들. 야, 이거는요, 되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허풍을 떨었다, 허풍으로 그냥 해본 소리다, 뻥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이 허풍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는 한 번쯤 해봐야 될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수사 안 할 거예요? 수사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작년에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포함이 돼가지고 검찰한테 넘어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작년에 이 수사를 했었어야 했어. 근데 안 한 모양이야. 아니, 했는데
그냥 넘어갔나? 자, 작년에 보면 유독 작년 그 대선을 앞두고 유독 편파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 편파적인 보도가 많았던 이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해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김만배한테서 2억씩 받은 기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니면 검찰이 이 기자들의 명단을 파악했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윤석열한테 유리한 기사를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만약에 2억씩 받은 기자가 있었고, 이 기자들이 있었고, 그 명단을 검찰이 알고 있었다면, 자, 이것이 대선 관련 보도, 이재명 관련 보도에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자, 여하튼 자, 이것이 뭐 좋아요. 백보양보해서 영향을 안 줬다. 아직까지 알 수 없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검찰은 수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거 혹시 딴 걸로 바꿔먹게 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진술을 숨긴 거 아닙니까? 의심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이거는. 아니, 지금 각 언론사들이 얼마나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을 기사를 마구 써댑니까? 근데 다 포인트, 다 발단은 뭡니까? 나무가 아니면 유동규 진술 주장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건 진술 주장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서면이 나왔어요. 물증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 검찰이 안 한다. 그리고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래도 됩니까? 자, 김만배 기자의 얘기, 만배영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만배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게 이 녹취록 내용인데요. 이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도 안 보고 뭐 지금 운 좋은 거야. 김만배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비용 좀 늘면 어때? 뭐?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는 줄 필요가 없고 기자 주면 돼, 돈을.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대장동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이 지쳐. 아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은 또 뒤에서 숨어 있다 다시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건 뭐야? 자, 다시.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자, 그러면서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에다 돈 줄 필요는 없고 기자들한테 주면 돼. 현찰로 줘. 이런 내용이 녹취록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자, 또 다른 내용보다 대장동 막리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언제적, 근데 이게 언제적에 나온 얘기야? 예, 이게 나온 것이,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온 게, 예, 2020년 3월에 나온 거예요. 2020년 3월. 그러니까 대장동 얘기가 불거지기 훨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미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했던 기자들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김만배가 가가지고 돈으로 막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 근데 그런 기자가 꽤 여러 댔다고. 한 명 막아놓고 나니까 또 하나 또 튀어나오고, 또 한 명 막아놓으니까 또 한 놈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우, 돈 너무 많이 들어. 아유, 대장동만이라고 돈이 너무 지쳐. 아, 대장동은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응? 너무 많이 지쳐. 아유, 돈도 많이 들고, 아, 보이지 않게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허허,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자, 이 말은 그겁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던 기자들이 있었고 그 기자의 기사를 김만배가 돈으로 막았고 한 놈 막고 나니까 다른 놈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그놈 막느라고 돈 쓰고 또 한 놈 또 튀어나와서 또 막 돈 쓰고 아우 너무 지칠 정도로 많았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자들한테 얼마씩 줬다고? 2억씩 줬다고. 그런데 만배형이 뭐라 그런다? 아유 언론 안 타고 수사도 안 받고 비용 좀 늘면 어때? 왜?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으니까 수사도 받고 좋잖아. 돈 좀 들면 어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어쨌거나 김만배로부터 이 만배형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일까? 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김만배 기자라고 돼 있고 하나은행 뭐 이렇게 돼 있고 예, 성남시 의회 이래가지고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건 2020년 7월 2일라는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녹취록에도 또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 받았어. 2억씩 주고 걔네들한테 형아가 카톡으로 차용증 받아 2억씩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응.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서울에 분당에.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예요. 2억씩 받고 카톡으로 차용증을 줬다. 이 말은 뭘 말한다? 네.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2억씩 받았다. 2억씩 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을 줬다는 건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달리 말해서 뭘 말하는 거다? 외양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즉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차용증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을 받아준 것도 있다. 분당에 서울에. 야 이거 액수가 커진다. 그죠? 분당 아파트면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이라고 치더라도 2018년, 2019년이라고 치더라도요. 분당 아파트 당시 뭐 10억쯤 했을 거고요. 올라서 20억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적게 나와서 6, 7억 하던 것도 10억, 15억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엄청난 돈을 준 겁니다. 분양을 받아줬어. 이거는 돈하고는 차원이 틀린 얘기죠.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기사 쓰지 말라고 이렇게 2억씩 찔러줬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어쨌거나 만배형한테서 돈을 받은 기자들이 꽤 많다. 돈 받은 기자들은 대체로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다가 만배형한테 돈을 받고 취재를 중단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명백히 배임 수재에 해당합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고요. 배임 수재죄가 성립이 됩니다. 배임 수재입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죠. 수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자, 그런데 왜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 했을까요? 수사를 하긴 했는데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한 건 아닐까요?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작년 10월 달인가요? 기자들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해서 검찰총장을 사실상 거의 연금시킨, 이제 감금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 여러분 그 윤석열이 물러나고 그 다음 검찰총장이 들어왔을 때인데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간 이유,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을 총장실에 가두다시피 했던 그 건은 왜 어떤 건이었느냐?
당시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검찰청 대변인인 권순정 대변인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야. 자, 권순정 대변인의 폰을 가져갔는데 왜 총장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격해지면서 쳐들어갔던 거거든요. 사실 시작은 바로 권순정 대변인의 핸드폰 때문이었어요. 자, 아니 지희 것도 아니고 말이야. 대변인 핸드폰인데 왜 기자들이 그렇게 발끈했을까요? 저는 지금에서와 다시 한번 그때가 떠오릅니다. 정말 기자들은 결백한 걸까요? 혹시 그때 권순정 대변인의 핸드폰에 그렇게 목을 맸던 이유, 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의심스럽습니다.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언론부터 수사하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을 구속할 거라면 언론부터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장동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알려질 때부터 기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김만배 기자는 물론이고요. YTN 배성준 기자도 등장을 했고요. MBC 정신혜 기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역대 부패 사건 가운데 기자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그 사장인가요? 회장인가요? 그 홍모신가는 그분도 등장을 하죠. 그분도 역시 기자 범주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역대 기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지만 언론이 수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만배 한 사람이 거의 유일합니다. 배성준 수사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정신혜 역시 수사 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 기자들이 돈을 받은 정황 또는 떼돈을 번 정황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니, 떼돈을 벌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언론은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잣대 언론에도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언론은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언론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왜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돈 받은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일까요? 부동산 쪽 기자 아니면 법조 출입 기자일 겁니다. 법조 출입 기자, 검찰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심 받고 있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을 비롯해서 검찰 전 현직 인사들이 꽤 많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 검찰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 언론이 이렇게 함부로 보도하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에 가야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건 특검해야 합니다. 언론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제가 의심하는 내용, 이거 단순히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왜 대변인 핸드폰이 압수수색이 됐는데 그 대변인 핸드폰을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압수수색한 거 그거 가지고 왜 쌩 난리를 떨었냐. 결국 그 권순정 핸드폰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 디가우징을 해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꽁폰이었어. 그랬는데 그 꽁폰 넘어갔다고 당시 기자들이 쌩 난리를 떨었고, 자, 검찰총장의 입장을 듣겠다면서 총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자, 검찰총장을 가두고, 난리를 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들 핸드폰을 본 것도 아니고 대변인 핸드폰이 됐는데, 그것도 꽁폰이었다고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다고 분명한 해명을 했는데, 쌩 난리를 쳤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 김만배 2억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정말 안 했을까요? 수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누가 연루가 됐을까요?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뭐합니까? 이거 특검하자고 해야지. 특검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2억을 받은 기자들이 검찰 출입 기자, 법조 출입 기자였다면 작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기사 싹 뜯어봐야 됩니다. 얘들 2억을 받고 헛짓거리 기사를 쓴 거 아닌지, 또는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검찰 편을 든 기사를 쓰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 의심스러운 사람 꽤 있어요. 물론 김만배 선배 워낙에 약간 이 과장이 심해요. 좀 풍이 세요. 전문용어로 풍이 좀 세. 그래서 역시 이것도 그냥 허세를 부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선배가 씀씀이가 좀 후해서 후배들한테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고 뭐 가끔씩 용돈도 집어주고 했던 거는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억씩이나 돈을 줬다? 야, 그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싶다면 수사를 좀 받아주시죠. 떳떳하면은 한동훈식, 조중동식 표현을 하자면 떳떳하면 니들도 좀 수사 받아라. 그죠? 언론부터 조사를 좀 받기 바랍니다. 야, 근데 이거 참 나라 꼴 엉망이다. 그죠? 어떻게 기자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기사를 아니,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이 억대의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야, 진짜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아우. 자, 다음